또 중고등학교 때 이제 나오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초등학교 4학년 때는 큰 수라든지 도형의 이동 이런 부분들은 네. 중학교 때 특별히 이렇게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큰 수가 뭐 억이나 조 같은 단위는 중학교 때 잘 다루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힘을 빼고 가시는 게 좋고요. 네. 5, 6학년에 걸쳐서 나오는 것 중에서는 안녕하세요.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아이들에게 16년 동안 수학을 가르치셨고요. 또 초등 수학 로드맵이라는 책을 쓰기도 하셨습니다. 유튜브 123 미니쌤이라는 채널 운영하고 계신 김민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초등 수학에 대한 이야기 들려주실 텐데요. 로드맵으로 아주 큰 그림부터 세세한 것까지 많은 내용들 오늘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등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시다가 고등, 중등, 그리고 초등까지 내려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을 보시잖아요. 초등학교 때 좀 이런 부분을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초등학교 때도 굉장히 수학이 중요한데 그거를 문제를 많이 푸는 형태로만 맹목적으로 수학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수학을 굉장히 잘하려면 개념이나 원리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초등에서 좀 많이 놓치고 가는 게 좀 제일 안타깝죠. 네, 그럼 초등학교 때 무조건 양을 많이 풀다 보면 초등 수학에서는 좀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적인 개념들을 놓치고 갔을 때 중고등학교 때 좀 어려움이 큰가요? 그렇죠. 굉장히 크죠. 개념이 중요하다는 것을 몸에 배도록 그 태도를 길러야 되는데 아이들은 답을 맞추는 것에서만 포커스를 맞추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제를 많이 풀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거든요. 그런 문제를 푸는 것만으로 실력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럼 초등 수학에서는 여러 권을 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중고등학교에서는 여러 권을 풀 수 있는 현실적인 그런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풀어본 아이들은 오히려 더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나요? 네, 상당히 불안감을 느껴요. 그래서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 문제집 많이 풀었던 친구가 이제 중학교 가서 내신 보기 전에 본인이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것만큼 공부하지 못하면 자신이 시험을 못 볼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런 심리적인 불안 때문에도 아이들이 수학에 되게 위축되게 되죠. 그러면 초등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 문제집 위주가 아니라 개념을 잘 이해하려는 자세나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친구들이 문제집을 풀 때 문제를 맞추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제 맞췄던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서 그 정답이 나올 수 있었는지 또는 틀린 답이라고 해도 본인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답만 고치면 아이들이 자기가 어떤 생각을 잘못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어떻게 생각해서 오답이 나왔는지도 물어봐 주시고 그런 말하다 보면은 본인 스스로 오류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개념을 잘 이해하는 연습이 되죠.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 한 문제를 풀 때나 아니면 한 단원에 대한 문제집을 풀 때 시간을 좀 여유 있게 가져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러 문제집을 많이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맞은 문제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거나 틀린 문제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거나 하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쉬우니까 문제집을 풀고 고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는데 그 1, 2학년 시기에 충분한 시간을 문제집을 이제 풀고 나서 아이랑 대화하는 시간에 쓰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런 부분이 습관이 든 친구들은 이제 4, 5, 6학년을 이제 지날 때도 본인 스스로 선생님 설명을 들을 때 그런 부분을 굉장히 주의 깊게 듣고 잘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습관을 저학년 때 꼭 마련해 주셔야 되죠. 맞는 문제든 틀린 문제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같이 대화 나누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초등 수학의 로드맵이랄까요? 저희가 학년별로 좀 나눠서 생각했을 때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식으로 좀 수학을 가져가야 될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먼저 수학에 크게 세 가지를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제 연산이 있고 교과, 그다음 사고력 이렇게 학습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등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아무래도 연상과 사고력에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특히나 이제 사고력은 아이들이 생각하는 이런 습관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드는 게 좋기 때문에 네. 또 사고력 수학을 하면서 또 재미있게 수학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학습의 비중을 늘리시고요. 초등학교 3, 4학년 때는 교과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어려운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네네. 교과의 비중을 늘리면서 네. 수학을 자기 학년 실력에 맞춰서 나간 친구들은 사고력을 같이 병행하셔도 되는데요. 네. 자기 학년 교과를 좀 수행하기 어렵거나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사고력 수학의 비중을 줄여주시고 교과 수학의 비중을 늘려서 가시는 게 좋죠. 네네. 그리고 초등학교 5, 6학년 때는 교과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네. 그냥 교과를 진도만 나가는 게 아니라 심화 문제도 같이 해결하는 그런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러면 사고력 수학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1, 2학년 때는 사고력 수학을 하면 좋다고 하셨어요. 좀 무조건 추천인가요? 네, 무조건 추천이에요. 네. 왜냐하면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네. 했던 거와 지금 교과서 내용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네, 저희는 근데 사고력 수학을 그래서 안 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지금은 아이들한테 그냥 수학 개념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활동이나 과정을 통해서 원리를 터득하는 것들을 많이 노출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본 아이들은 자꾸 원리를 이렇게 터득하는 방법들을 깨치게 되는데 그런 연습을 하지 않고 그냥 주입식으로 개념을 받아들이고 문제를 풀었던 친구들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서 네, 그래서 사고력 수학을 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죠. 네. 우리 때와 달리 사고력 수학이 생겼는데 그게 네. 괜히 생긴 게 아니라 지금의 교과 과정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네. 좀 한번 해보는 것이 아이들의 사고력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그쵸. 네. 수학에서 모든 단원과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게 느껴지지만 이게 어떤 단원은 중고등학교까지도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고 네. 어떤 단원이나 개념은 여기에서 그냥 끝나서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고요. 네, 맞아요. 먼저 이제 중요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뭐 1, 2학년 때 배우는 모든 개념은 다양한 영역에 다 기초가 되기 때문에 뭐 다 의미가 있고요. 네. 이제 3, 4학년부터 시작해서 5, 6학년에 걸쳐서 배우는 것 중에 특히 중요한 거는 네. 3, 4학년 때 배우는 분수, 네. 그리고 이제 4학년 때 배우는 편면도형, 네. 그리고 5학년 때 배우는 이제 약수배수와 뭐 이분모, 덧셈 뺄셈 같은 것들이 이제 중학교 때 그대로 다시 나오기 때문에 학습을 잘 해놓으면 중학교 학습을 따라갈 때 그 배우는데 시간 훨씬 더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잘 챙기시면 좋고요. 거꾸로 말하면 그 부분에 구멍이 있으면 중학교 때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크다는 거네요. 그렇죠.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간도 많이 할애하시고 그다음에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네. 해주시면 좋고요. 네. 또 중고등학교 때 이제 나오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초등학교 4학년 때는 큰 수라든지 도형의 이동 이런 부분들은 네. 중학교 때 특별히 이렇게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큰 수가 뭐 억이나 조 같은 단위는 중학교 때 잘 다루지 않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힘을 빼고 가시는 게 좋고요. 네. 5, 6학년에 걸쳐서 나오는 것 중에서는 소수 곱셈이나 나눗셈 부분은 이제 중학교 때는 다 유리수, 즉 분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경우가 많고 네. 소수도 좀 분수 바꾸기 쉬운 그런 자리값들만 나오지 뭐 셋째 자리, 넷째 자리 이렇게까지 나오지가 네네.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힘을 좀 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네. 모든 곳에 균등하게 노력을 하기보다는 중고등에 이어지는 것들과 그렇지 않은 거를 좀 구분해서 하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고등에서 원래 입시를 하셨던 분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정말 수학 잘한다라고 했던 아이들도 1등급을 받기가 정말 쉽지가 않죠. 네, 맞아요. 초등학교 때는 네. 보통 어머님들이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단원평가 90점 이상이면 네. 뭐 어느 정도 네.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시는데요. 사실 단원평가를 90점 이상 받는 친구들은 반에서 거의 뭐 절반 가까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 생각보다. 근데 우리가 수능에서 네. 3등급이라고 하면 한 네. 23% 정도 되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이제 적은 비중의 인원이고 네. 꼭 이걸 비중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들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개념에 비해서 훨씬 어렵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이제 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이 이제 벽을 부딪히게 되죠. 수능에서 수학은 상대평가잖아요. 1등급이 몇 % 정도 되나요? 1등급이 4%요. 그럼 전체 100명 중에 네. 4명 안에 들어야 하고 또 재수생까지 합치면 더 확률이 줄어드는 네, 거예요. 맞아요. 3명, 2명 네. 안에 들어야 되는 거네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초등학교 때 뭐 이렇게 경시대회도 나가고 이런 아이들도 네. 1등급을 못 받을 확률이 있나요? 매우 높죠. 네. 수학 학원에서 좀 오랫동안 계셨는데 우리가 수학 학원을 다니려고 결심을 했다. 어떤 기준으로 좋은 학원을 고를 수 있는지. 일단 사고력 수학 학원과 교과 학원을 좀 고르는 방법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요? 네. 사고력 수학 학원은 아무래도 프랜차이즈 형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일단 이제 그런 학원들을 먼저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지역에서 그래도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을 가능성도 네. 높고 커리큘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안정적인 이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 그런 부분을 먼저 고려해 보시는 게 좋고요. 네. 교과는 사고력 수학만큼 프랜차이즈 형태가 많지 않고 지역에 더 특화된 그런 교과 수학 네. 학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운영하는 방식이나 선택하는 문제집 아니면 뭐 권수 이런 게 너무나 다 창의하기 때문에 그런 걸 꼼꼼하게 이제 먼저 알아보신 다음에 테스트를 이제 진행을 해보시면 좋죠. 네. 사고력 수학은 대형 프랜차이즈들 중에서 어떤 곳이 나을지 고르면 네, 좋고 네. 이제 교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 특색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직접 좀 여러 군데를 다녀보는 게 좋겠네요. 네. 그러면 학원을 제가 정해서 만약에 어디를 다녀요. 학원을 가장 좀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처음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학년이 어떻든 간에 한 3개월 정도는 아이가 어떻게 혼자서 대처해 나가는지를 이렇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바라봐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네. 오히려 초반에는 적응을 잘 못할까 봐 숙제도 엄청 관여를 많이 하시고 네. 아니면 중간중간 이루어진 테스트에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이 아이가 적응을 잘하면 점차 테스트 실력은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 적응 기간 동안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좀 이제 연연하지 않으시는 네네. 태도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학원 선생님과의 그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 학원이 좋다고 해서 이제 갔는데 그 당시는 우리 아이를 맡아줄 선생님을 모르고 선택한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예. 우리 선생님이 아이를 잘 이제 판단하시는 건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주기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때 선생님은 아이에 대해서 잘하는 부분과 못하는 부분을 잘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시는지 그리고 이제 뭐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여쭤봤을 때 말씀을 돌려서 하지 않거나 뭐 무조건 잘한다고 하지 않거나 이런 거 잘하지만 이런 거 신경 써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신 분들이 아무래도 디테일하게 아이를 바라봐 주시기는 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 학원이 좋다가 아니라 이 학원에 내 아이를 직접 대면하는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또 그거를 피드백으로 잘 들려주시는지가 네, 중요하네요. 그렇죠. 네. 그럼 반대로 아이가 좀 수학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빨리 그만두는 게 좋아요 할 만한 포인트도 있을까요? 네,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아이가 다니는 학원 그룹의 친구들 또는 선생님과 약간의 트러블이나 관계 형성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건 본인의 의지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경우에는 학원의 커리큘럼이나 진행하는 방식이 다 마음에 들어도 이제 스트레스를 외부에서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부에 집중이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좀 바꿔주시는 게 좋고 네. 아이가 수학에 실증을 느끼는 사인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보통 엄마 앞에서 학원 가기 싫다, 숙제가 너무 많다, 이게 네. 징징거리는 건 보통 엄마의 관심을 받는 쪽이 가까울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정말로 이제 마음이 떠나거나 수학에 좀 몰입이 안 되는 친구들은
학원에 가서 수업 시간 자체에 집중이 아예 안 되고 기억을 못 해온다든지 아니면 선생님 말씀을 하나도 기억을 못 담는 이런 식의 어떤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진행하신 선생님이 오히려 표정 보고도 사실 더 정확하게 알기도 해요. 이 아이가 지금 수업 중에 내 얘기를 안 듣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구나. 이건 충분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생님하고도 커뮤니케이션 잘 유지하시면서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죠. 네. 그러면 선생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되겠네요. 또 선생님이 솔직하게 말해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실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선생님 입장에서 어머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아이에 대해서 어디까지 정확하게 얘기할까 말까를 고민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네. 사실은 그렇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머님이 어느 정도 조율해 주시거나 선생님을 믿고 뭐 어떻게 같이 이렇게 도와줘 보겠다 이런 의지가 있으셔야 또 선생님도 잘 안 되는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어머님이 선생님에 대해서 약간 뭐 불신의 태도가 있다든지 아니면 너무 아이의 말만 믿어주는 것 같은 엄마의 모습이라든지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선생님이 섣불리 자세한 내용을 네, 네, 하기가 좀 어렵고 괜히 그것 때문에 학원 측에 컴플레인이 오거나 또는 학원을 중단하는 상황이 올까봐 네. 이제 그런 걸 염려하실 수도 있죠. 네. 네. 그러면은 선생님을 대할 때는 우리 아이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선생님께 내가 좀 신뢰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것도 네. 좀 중요하겠네요. 네. 아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더 잘하기 위해서라도. 네네네. 네. 그렇죠.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초등 수학에서 좀 꼭 좀 해야 되는 것과 좀 이것만은 좀 피하세요라는 게 있다면요. 네, 먼저 꼭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수학에서 연산, 사고력, 교과 이렇게 나눠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연산은 속도랑 정확성이 정말 중요한데요. 네. 특히나 속도가 네. 어머님들 생각하시는 기준과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는 빨라야지 오. 중고등학교 때 무리가 없다는 기준이 조금 네. 차이가 있어요. 네,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뭐 2학년 네. 두 자리 더하기 빼기다. 그러면 아이들이 실수하면 받아올림 내림 쓰라고 반의를 시키시거든요. 네. 근데 중고등 과정을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받아올림 내림을 쓰면서 연산을 처리하지 않아요. 근데 받아올림 내림을 자꾸 쓰다 버릇하면은 그 습관이 남아 있어서 그게 잘 없어지지 않고 네. 그걸 안 하면 굉장히 불안해서 더 연산 실수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 연습을 하는 과정이니까 아예 쓰지 않고 하는 연습 자체로 이제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하고 네. 그런 습관에서 속도가 빨라야 돼요. 두 자리 덧셈 뺄셈이 이렇게 말로 물어봤을 때 암산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암산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많은 경우는 숫자를 아이들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듣고 말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해요. 네. 이거는 경험을 해야지 좀 음. 길러지는 부분이라 그냥 연산만 풀리지 마시고 말로도 물어보시면서 시간 체크도 계속 하시면서 연산을 나가시면 좋고요. 사고력의 경우에는 교과와 다르게 우리가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한 그런 학습이라서 오히려 문제집을 많이 푸는 거에 초점을 두시기보다는 그러니까 아이가 할 수 있는 그 수준보다 낮게 시작해도 되니까 좀 쉽고 가볍게 스타트를 하고 네. 거기에 나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아이들과 이제 많이 얘기를 짚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리고 교과에서는 각각 중요한 단원들이 있는데 네. 특히나 이제 도형 단원 같은 경우는 스스로 아이들이 개념을 말로 설명하거나 쓸 수 있을 만큼으로 개념 인지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시고 이제 뭐 읽어보게 한다거나 네. 아니면 그냥 설명만 시키고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스스로 자기가 다시 한번 생각나는 단어라도 나열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채워가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절대로 이제 하면 안 되는 몇 네. 가지 습관 중에 첫 번째는 아이들이 그 문제에 나오는 숫자들을 마음대로 연산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조건을 헤아리지 않고 네. 그냥 뭐 이건 더하기나 빼기겠지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처리하는 그런 습관이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오답이 나왔을 때 바로 지워버리고 고치는 것보다 네. 왜 이런 오답이 나왔는지를 조건 간의 어떤 연상관계로 그 답에 도달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지만 네, 그런 습관을 좀 고쳐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자신의 사견을 넣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도형이 정삼각형이라는 조건이 언급되지 않았는데 어. 내 눈엔 정삼각형이 직접 보여서 맞아요. 그렇게 푸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물론 직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도 물론 있지만 그런 거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태도는 굉장히 중고등학교 때는 안 좋은 태도라서 네. 반드시 고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습관들은 어떻게 보면 답을 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네.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는 그런 경우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어머님들이 문제집을 풀리시고 많이 틀리면 앞에서 어느 반응을 보이실 수 있잖아요. 네. 화를 낼 수도 있고 화를 내진 않았지만 표정이 굳어질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작은 반응들이 아이한테는 계속 아, 내가 답을 맞춰야 되는구나. 이런 인식을 자연스레 주는 것과 이제 동일한 모습이어서 이제 엄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절하시면서 내 반응을 이제 감추시는 게 좋죠. 네. 그 초등 때 꼭 해야 되는 부분도 이렇게 영역별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좀 네.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지 더 확 들어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두 자릿수의 덧셈 뺄셈 같은 경우도 많이 틀리면 보통은 써서 하라고 하는데 네. 쓰면 쓸수록 시간도 사실은 더 오래 걸리잖아요. 네, 맞아요. 나중에 중고등학교에 가서 그런 것들을 다시 그 습관을 형성하려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시간도 맞아요. 많이 걸리고 네. 그런 데서 사소하지만 좀 큰 차이가 날 것 같네요. 네, 그런 시간들이 누적이 돼서 문제를 푸는 속도가 이제 느려지고 그러면 똑같은 30분을 하래도 어떤 친구는 5장을 푸는데 네. 어떤 친구는 한두 장밖에 풀 수 없는 실력이 형성되면서 점차 해가 거듭될수록 거기서 이제 벌어지는 거니까 네. 그 작은 부분에서부터도 속도를 좀 줄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죠. 네. 그러면 두 자릿수의 덧셈, 뺄셈 말고도 좀 암산으로 여기까지는 처리해야 됩니다. 곱셈이나 좀 다른 부분에서도 있을까요? 네, 곱셈에서는 2자리 곱하기 1자리 정도가 암산이 돼야 되고요. 네. 네, 나누기도 2자리 나누기 1자리 정도가 암산이 되면 중고등학교 때 좀 쉽게 따라갈 수 있어요. 네.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하실 때 그 정도의 암산은 네. 그냥 바로바로 답을 내면서 넘어가시거든요. 근데 89 곱하기 9 이런 게 된다고요? 네, 암산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연습을 안 해서 불편한 거지, 연습을 하다 보면은 네. 네, 아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부분은. 처음부터 그것까지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자주 나오는 그런 수의 조합이니까 그 정도까지 해놓으면 중고등학교 때 훨씬 편하죠. 네, 정말 꿀팁이네요. 저희가 그러면 이제 초등 수학에서 큰 그림을 알아봤어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가야 합니다. 알려주셨고요. 지금부터는 좀 다른 데에서 물어보기 힘들었던 아주 사소하고 좀 구체적인 질문들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엄마가 아이들 수학 문제집을 채점을 하는데 네. 아이의 수학 능력을 떨어뜨리는 채점 방법이 있다고 해서 네. 네, 어떤 건가요?